베트남 주석의 초청으로 발렘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돌연 네덜란드 국왕 내외의 방문을 취소 요청했습니다. 큰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면서까지 갑자기 이런 돌방 행동을 한 베트남은 그저 내부 상황이라는 모호한 핑계를 댄 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국왕 내외 방문을 취소한 다음 날 베트남 주석이던 보반트엉은 공산당 명성에 얼룩을 남겼다는 성명과 함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4세의 최연소 주석이 되었지만 그 끝은 허무하게 마감되고 맙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베트남을 뒤흔든 승무원 마약 스캔들과 관련되어 보반트엉이 실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3번 연속으로 모든 주석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각한 보반트엉, 이전 전임 주석이었던 응우옌 수언푹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정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에는 그의 부인과 아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의 부인과 아들이 코로나 검사 키트와 관련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베트남 사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당시 응우옌 수언푹의 베트남 국민들의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호사가들은 그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과 딜을 통해서 주석직에서 물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임 주석이던 전 다익광 역시 2018년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권력투쟁 암살이라는 루머가 많았지만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보반트엉 부주석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며 다음 주석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석 권한 대행이자 부주석인 보반트엉입니다. 여성인 그녀는 여성으로 현재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권력 1위인 응우옌 푸종 서기관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응우옌 푸종 서기장 라인이기에 현재 적극적으로 서기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실각한 보반트엉 역시 서기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부패로 물러났기에 연속적으로 서기장 라인의 사람이 주석을 차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또람 공안 장관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면 바로 누군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 기간에 솔트베에 스테이크를 먹었던 그 베트남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람입니다. 공안 장관답게 그를 패러디한 사람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안의 파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동이라는 명분으로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베트남 뉴스에서 그와 솔트베에 관한 뉴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당연히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뿌엉딘 후에라는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쯤 직위를 가진 인물이죠. 이 사람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교육 쪽에서 여러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전형적인 가난한 흙수저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한 일화는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반딧불을 잡아 병 속에 가두고 밤에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흙수저와 일반 시민의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판반지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격의 인물입니다.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자리이죠. 많은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람 공안 장관과는 다르게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군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도 높은 편이죠. 국민이 이렇게 군인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공산당 내 투표로 결정되어 국민들의 지지와 주석의 결과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석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의 3명의 전임 주석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에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흔히 4개의 권력 자리를 이야기할 때 서기장, 주석, 총리, 국회의장 또는 공안장관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실제 서열과 베트남 내 평가 서열, 그리고 실제 가진 권력의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언론이나 뉴스에서도 주석이 서열 2위라는 것도 있고 3위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불변은 베트남 제일 권력은 서기장이라는 점입니다. 그 뒤로 총리 공안장관, 국회의장 등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주석의 자리는 서열이 높을지언정 권력으로 치면 막강한 권력을 뿌리기는 힘든 대외적 얼굴마담, 자리 성향이 강합니다. 외교와 군사권이 주석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군사는 독단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큰 움직임 필요할 시에는 공산당 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열 순위만 높지 실질적인 권력이 많지 않은 주석을 왜 다들 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공산당 내 여러 계파들이 왜 주석 자리를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석이 차기 서기장 선출 시 가장 1순위로 노미네이트 되는 후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열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내 권력 1순위 서기장인 응우옌 푸종은 이미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아직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고령의 그의 나이는 20일가량 붉게 핀 꽃을 시들게 할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베트남은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갈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지구촌 인포였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